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번 날려먹고 다시 찍는 거라 기분도 안 나고 엿 같고 그러긴 한데,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찍다 날리니까. 자, 우선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건, 정확히는 다시 말해서 이번 단원에 해야 되는 건 네 가지예요. 교과서를 보면 여기 보이듯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요 네 개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인구 이동과 전쟁을 보고, 또 동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다양한 국제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를 배우고, 또 불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까지를 보는 것이 이번 단원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사가 항상 이 교과서를 제작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우리에게 배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이 교과서는. 다시 말해서 뭐 세계사를 이미 배우고 왔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작년에 세계사를 반학기밖에 못했고 완벽히 다 진도를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단원을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사적 지식과 세계사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개를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왜냐면 세계사는 하나하나를 깊게 파야 돼. 그런데 각국사를 깊게 파는 게 세계사라면, 동아시아사는 각국사를 깊게 판다고 그래서, 아니면 각국사 사이에서 이어지는 관계사를 중요시하게 본다고 그래서. 그렇지, 관계사를 중요시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간략하게 각국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관계사를 한번 엮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학습지로 돌아오세요. 학습지로 돌아와서, 자, 우선 북방민족부터 시작을 합시다. 아니다, 당나라부터, 중국부터 시작합시다. 중국부터. 자, 후한은 뭘로 망했지? 그렇죠, 황건적의 난으로 망했어. 후한은 황건적의 난으로 망하고 나서 후한이 무너지고 세 개의 나라가 생겼죠. 그게 뭐야? 바로 위, 초, 오, 세 개의 나라입니다. 뭐 위나라는 조조가 세웠고, 총나라는 유비가 세웠고, 오나라는 송건이 세웠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근데 위나라가 촉을 멸망시키고, 위나라는 또 사마씨의 반란으로 인해서 서진으로 바뀌고, 서진이 오를 멸망시켜서 일단 통일을 하는데, 팔왕의 난으로 인해서 나라가 약해져. 그러니까 통일된 나라가 팔왕의 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왕권이 약화되면서, 항상 왕권이 약화되고 나라가 약화되면 밖에서 뭐가 들어오지? 그렇지, 이민족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민족을 뭐라고 하면 오호라고 그래. 선비, 강, 저, 갈, 흉노, 이 다섯 종족의 이민족들이 내려오게 돼. 그래서 서진은 화북지방에서 쫓겨나서 강남지방으로 내려가서 동진을 세우는데, 이 오나라와 동진 때부터 양자강 유역, 즉 장강 유역, 강남 개발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려온 오호, 다섯 종족의 이민족들은 16개 나라를 세워서 그야말로 대혼란기가 열리는데, 이것을 바로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것이 바로 북이에요. 저 북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나라고,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동아시아에서도 중요한 나라인데, 우리가 북이에서 볼 것은 바로 요 사각형 안에 있습니다. 호한융합 또는 한화정책이라는 건데, 누가 했냐면 북이에 효문제가 있어요. 우선 한족의 성씨를 쓰고 또 한족과 결혼을 장려하고, 천도를 해서 북쪽에 있던 수도를 한족들이 살고 있던 화북지방으로 많이 옮겨놓고, 또 불교를 발전시켰어. 왜 유교가 아니라 불교를 발전시켰느냐?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중화, 즉 중원에 있는 한족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오랑캐라고 불렀잖아. 북적, 남만, 서융, 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불교를 발전시켰습니다. 반대로 또 동진은, 우리 동진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왜? 아까 첫 번째 강남 개발 때문에 중요하게 봤었고, 이때부터 쭉 하나의 왕조로 계속해서 송, 남제, 양, 진으로 이어지는데, 이 5개의 왕조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남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5호 16국부터 서희, 북주, 북제까지 이어지는 이 왕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북조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자체를 보면 노란색으로 할까? 이 시대 자체를 위나라, 그리고 진나라, 그리고 남조와 북조를 합쳐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자, 사실 뭐 동진, 북위 정도를 제외하면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크게 볼 나라는 없어요. 서위, 동이, 북주, 북제 안 봐도 됩니다. 그냥 그런 나라가 있었구나라고만 하면 돼요. 서위, 동이와 북주, 북제는 나중에 국제관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우리는 이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살짝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위진남북조의 문화는 북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리고 특히 이 위진남북조의 문화라는 건 대부분 남조의 문화예요. 남조의 문화. 왜냐면 북위는 허건날 치고받고 싸우지, 유목민 새끼들, 야만족 새끼들 내려갖고 나라 세웠는데 뭐 문화가 있겠어? 자, 우선 남조에서는 도교가 발전해. 왜? 얘들아, 유교가 발전했었어. 한나라는 원래 유교였잖아. 그치? 원래는 도교였지. 그러다가 동중서의 건의로 한나라 무제 때 유학이 들어왔지. 그치? 그 유학 때문에 열심히 나라를 갈고 닦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네들이 항상 최고인 줄 알고 이민족은 병신 같은 놈들인 줄 알았는데 그 이민족한테 나라가 털렸어. 그럼 유교를 더 믿고 싶을까? 안 믿겠지. 게다가 도교가 추구하는 게 뭐지? 무의자연. 좋은 말로 무의자연이지 나쁜 말로 무의도식이잖아.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뭐 과거 시험 보고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되지. 안 들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술만 먹고 자랄 거라고. 그게 바로 도교가 발전하게 된 이유고, 중림칠연이라는 거는 이 당시에 가장 훌륭한 현자 7명은 벼슬길에 나가서서 구국을 하고 뭐 치국평천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나무 숲에 처박혀서 술만 처먹은 거야. 그게 중림칠연이래. 그래, 이런 사상을 다 통틀어서 청담사상이라고 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나라를 보자. 이것을 통일한 수나라. 수나라는 두 개를 외워야 돼. 첫 번째 문제를 외우고 두 번째 양제를 외우면 됩니다. 자, 문제는 율령을 도입했어, 완성했겠어? 도입이야. 율령을 도입하고, 또 최초의 과거제. 사람을 시험을 봐서 사람을 뽑는, 나라의 관료를 시험을 봐서 뽑는 세계 최초의 과거제를 실시한 사람이 바로 문제입니다. 근데 훌륭한 문제에 비해서 양제는 나라를 시원하게 말아잡았는데 두 가지 병크가 있죠. 병크가. 자, 첫 번째는 대운하를 뚫었어. 왜? 강남이 개발되고 있었잖아. 이 강남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곡식들을 화북으로 올리고 또 고구려까지 올려서 고구려 원정을 가기 위해서 대운하를 판 거야. 그래서 결국 고구려 대원정을 갔지만 누구한테 처발렸지? 그렇지, 을지문덕에게 처발리고 대실패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병크 때문에 수나라는 그냥 골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당나라인데, 당나라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당나라에서 알아볼 건 딱 두 개야. 당태종과 왕으로는 당현종만 알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당나라가 잘 나가다가 망하고 다시 좀 잘 나가다가 영원히 망해버리는 이 그래프야. 자, 당태종 두 개 볼까? 율령 완성하고 동돌거를 정복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동돌거를 정복하고 받은 칭호가 바로 천가한. 내가 하늘의 왕이다. 당신은 하늘의 왕입니다. 라는 칭호를 바쳤다고 되어 있어. 천가한. 자, 그 다음에 당현종과 양귀비는 뭐 내가 저번에도 설명했었지만, 양귀비가 당현종의 뭐라고? 며느리라고. 그래, 양귀비가 뭐 이제 현대 시대로는 뭐 미인이 아니라는 소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양귀비가 당현종을 푹 삶아버렸는데, 양귀비가 아끼던 애가 있어서 그 두 개가 바로 밑에 있는 양국충과 알록산인데, 양국충은 양귀비의 사촌 동생이었고, 알록산은 뭐 하동과 범양과 평성의 세 절도사를 겸하고 있었지. 근데 이 알록산이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지. 미쉐린 타이어 닮았다고. 뱃살이 무릎을 덮었다고. 그래서 양귀비가 와, 얘 너무 아기 같다, 막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막 목욕시켜주고 이랬대. 미친 거지. 왕의 여자가 감히 외간 남자를 목욕시키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현종이 알록산보다는 양국충을 선택하게 돼. 자기가 거의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이제 권력을 누구한테 줄까 하다가 양국충에 준단 말이야. 그걸 보고 알록산이 개빡쳐서 자기 부하인 사서명과 함께 일으킨 반란이 바로 안사의 난이야.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 이때 한번 당나라가 아주 개박살이 나고, 또 그 다음에 바로 황소의 난이 일어나. 황소의 난은 농민 반란이야. 알록산과 사사명은 절도사야.
다시 주전충의 난이 일어나서 완벽하게 당이 멸망하고 후량이 회어져. 주전충도 절도사야. 자, 그럼 당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보자. 당의 문화는 이 당시 당은 제일 잘 나갔던 나라잖아, 그치? 당태종 때의 당이야. 엄청나게 잘 나갔던 나라인데 뭐 잘 나갔던 나라니까 자기 나라 막 자랑하고 싶고 남들이 와서 자기 나라 쳐다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겠지. 그래서 국제적이고 개방적이야. 막을 이유가 없잖아. 우리나라가 제일 센데. 자, 세계인들이 활약한 거는 따로 묶어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장안성 이 주작대로 가운데 거의 뭐 어마어마한 길이에 거의 폭이 150m에 가까운 도로를 하나 뚫고 완전 계획도시로 세워진 데가 바로 장안성인데, 이런 식으로 도시를 쫓아가서 따라지는 애들이 발해, 그리고 일본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을 완성했다고 봐. 유교, 불교, 그리고 율령과 한자를 완벽히 전파했다고 보지. 일단 외래 종교의 도입이 조금 중요한데, 외래 종교의 도입이 좀 중요해. 자, 잘 들어. 자, 외래 종교는 얘들아 적어줄게. 자, 보자. 우선 일단 조로아스터교. 또 조로아스터교 말고 뭐가 들어있냐면 마니교, 이슬람교.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와. 근데 잘 봐. 지금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경교. 다시 말해서 네스토리우스 교인데, 자, 당나라 때 들어온 기독교의 일파는 기독교 일파야. 이게 경교와 네스토리 같은 말이고, 경교나 네스토리우스교나 같은 말이고, 자, 이게 기독교의 일파인데 당나라 때는 이 경교가 들어오거든. 근데 나중에 또 국제적인 문화를 가졌던 데가 어디냐면 당나라 다음에 원나라야. 원나라, 몽고족이 세운 그 원나라, 칭기즈칸이 세운 그 원나라에는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슬람교까지는 똑같이 들어오는데 경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통 로마 가톨릭이 들어와.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 원나라 할 때 한 번 더 하자. 자, 그 다음에 몽골 고원하고 티베트 고원을 보자. 자, 몽골 고원에 있는 유연은 그냥 난리세요. 아니 뭐 난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뭐랄까 이런 데가 있었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 이 유연을 왜 우리가 보냐면 지도에 유연이 등장하면 대충 몇 세기다. 그렇지, 대충 6세기 이전이다라는 것만 캐치할 수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6세기 중엽에 돌궐이 등장을 하고, 돌궐은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게 많은데 이 유목민족 최초의 문자를 기록하고 사용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또 포그드, 소위 말하는 이란상인과 연대해서 서역과 교류했다는 것도 중요해. 즉 비단길과 초원길을 이용해서 서역과 교류를 했지. 그치? 자, 뭐 성장 6세기 중엽, 이게 무슨 정복이었어? 유연을 정복하고 나왔겠지. 그치? 자, 전성기는 6세기에서 7세기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당태종이 돌궐을 정복하면서 일시적으로 쇠퇴를 했어. 당태종한테 바쳤던 칭호가 뭐라고? 천가한. 그렇지. 그러다가 당태종이 적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당나라가 약해졌잖아.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흥했는데 8세기에 생겼던 위구르에게 멸망해버렸어. 위구르에게. 자, 그 다음에 이 위구르는 다른 건 크게 볼 필요가 없고 돌궐을 정복했다는 게 중요해. 돌궐을 정복했다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누구한테 망하냐면 서하에게 망해. 서하에게. 자, 그 다음에 또 위구르가 왜 중요하냐면 국제관계에서 좀 많이 나오겠지만 이 안사의 난을 진압하는데 위구르인 용병들을 엄청나게 가져다 썼어. 됐어. 자, 그 다음에 티베트 고원 보자. 티베트 고원. 자, 토요콘을 보면, 자, 이 토요콘도 유연과 비슷한 수준이야. 우리는 몇 년도부터 얘네들이 보이는가라는 걸 중요시하게 보면 돼. 토요콘과 토번이 다 있으면 6세기, 7세기 중반까지야. 그런데 7세기 토요콘과 토번이 안 보이고 토번만 보인다 하면은 7세기 중후반이야.
7세기 후반 이후로 보면 돼. 오케이. 자, 토번은 7세기에 토요콘을 정복을 해. 이게 누구냐면 여기서 정말 티베트에서 존경받고 유명한 왕인 바로 퐁첸캄포 왕이야. 적어두자. 퐁첸캄포 왕. 티베트에서 함부로 욕하다가 골로 가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하나가 달라이라마고 하나가 퐁첸캄포 왕이다. 엄청나게 유명한 왕이야. 퐁첸캄포 왕은 7살에 아버지가 죽어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7살에 자기 저기 뭐야. 7살이 아니지. 저기 몇 살이더라? 퐁첸캄포 왕이? 3살. 아니야, 13살. 13살에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13살에 암살당했어. 그래서 13살에 왕이 올랐는데 자기 아버지 죽인 원수를 다 때려잡은 사람이야. 13살 때. 엄청난 왕이지. 그리고 당나라에게 화번공주를 요청하는데 화번공주를 안 보내주니까 당나라 말을 잘 듣던 토요콘을 멸망시켰어. 저 토요콘 멸망한 이유가 화번공주 안 보내줘서야. 그래 당나라가 화번공주를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갑자기 뒤져버렸어. 그래서 형사취수제 같은 개념으로 아들이 죽은 아들 마누라는 아버지가 가져오거든. 형제가 없었어. 그래서 형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당나라의 의성공주인가? 누구더라? 아니다. 저기가 의성공주고 여기 퐁첸캄포 쪽은 문성공주야. 문성공주랑 이렇게 같이 있는 동상이 티베트에 굉장히 많아. 그다음 전성기에는 7세기 이제 비단길을 점거해서 사막 쪽에 있으니까 서쪽 사막 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비단길을 점거하겠지. 비단길이 사막길이니까. 비단길을 점거해서 크게 번영하였고 멸망은 뭐 내분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돼. 자, 이게 길이가 기니까 중국하고 몽골고원, 티베트고원으로 하나를 끊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을 보면서 하나를 끊을게. 자, 우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바로 같이 보자. 한국하고 일본 같이 보자.